네, 안녕하십니까. GD지온 캠퍼스 CNU의 오거나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10월 컨텐츠의 주제로 저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in Python with Matplotlib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걸 하기 이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기초 구조라든지 필요한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피겨 엑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컨텐츠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시각화 할 때 어떤 플러스 써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시각화 자체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통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건 뭐 아이리스 같은 그런 붓꽃 데이터에서 그냥 뭐 데이터 그 붓꽃별로 시각화하고 보고 약간 이런 게 전부였을 것 같아요. 사실 플랫이라고 하는 걸 뒤에 붙이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각화가 다 되거나 아니면 뭐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 쓰더라도 그냥 시각화 함수를 딱 쓰면은 그냥 그래프가 바로 이제 보이는 그런 형식의 시각화가 전부였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가 시각화를 좀 명확하게 하려면 그 그래프 안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정보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처음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갖춰져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10월 컨텐츠의 주제로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면은 기초적인 구조를 갖고 명확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들을 이제 갖출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를 잘 따라오시면 이제 강의 말미에 데이터 시각화 구조 짜는 것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 저희가 시각화를 위한 기본 구조 도파보기라는 주제를 다룰 건데요. 먼저 이론을 통해서 시각화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예시는 그냥 정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이는 시장 지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찍기 한 이틀, 3일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빨간색 정보, 파란색 정보 이런 것들이 뭐 증가, 감소 이런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프 자체는 이제 초록색으로 뭔가 일체감을 주는 시장 지표를 다룬다라는 그런 일체감을 주는 요소로도 색이 쓰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런 부가적인 요소를 어떻게 다룬다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떻게 하면 그래프의 기본 구조를 잘 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래프를 넣을 때 여러 개의 그래프를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런 부가적인 요소는 싹 제외를 하고 딱 그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각화 기초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서 먼저 앞서 봤던 그런 부가적인 요소수를 싹 다 제외하고 남은 이제 세 개의 그래프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장표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피겨나 엑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딱 봤을 때 피겨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피겨는 그래프들이 담겨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프의 집합이 담길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제가 피겨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엑시스는 실제 개별 데이터가, 개별 그래프가 들어있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피겨는 그래프들의 집합이 담겨 있는 공간이고 엑시스는 개별 데이터가 담기는 영역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피겨나 엑시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 여러분들이 이 피겨가 뭔지, 엑시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프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장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앞서 이제 뭐 피겨라는 공간보다도 이제 엑시스라는 공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엑시스에 실제로 그래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이거를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을 왼쪽에 이제 빈 공간 놓인 걸 보시면 그리드라고 하는 표현만 되어 있지 저게 이제 빈 공간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이랑 실제 우리가 네이버 금융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그래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스킵해 놓으시고 잠깐 멈춰 놓으시고 퍼지 잠깐 눌러서 이제 실제 오리지널 그래프랑 이제 엠티 스페이스랑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살펴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소개를 드릴 때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달아놨지만 사실 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요소의 개수라고 그 요소를 인덱싱 해놓은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눈에 띄게 바로 딱 보이는 것은 플랫일 거예요.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플랫이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y축 값에 1300부터 1400이라는 축 범위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저 범위에 대한 한 스텝을 단위를 저희가 좀 더 크게 설정해 버리면 혹은 조금 작게 설정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런 플랫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소를 굉장히 잘 설정해 줘야 해요. 그래서 그 시각화의 이제 그래프의 기본 요소들을 배우는 이유도 이처럼 명확하게 그래프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만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에 왜곡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 범위라는 값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케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은 리니어한 어떤 수 체계에서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지만 간혹 이제 어 저기 그 간혹 이제 로그 스케일이나 이런 범위에서도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저희가 x축의 스케일 값을 내지는 y축의 스케일 값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플랫의 해당 위치가 어떤 값인가를 이제 나타내려면 이 값이 뭔 값인지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플랫 위에 어떤 한 점이 정의가 되어 있을 건데 그 점의 좌표값, 그 점이 좀 의미하는 게 뭐인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려면 저희가 그래프에 해당 위치가 무슨 값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틱 값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 10월 2일의 시장 지표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0월 2일이라고 적혀 있는 틱 라벨을 확인한 다음에 그 그래프에 매칭이 되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틱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그래프의 기본 요소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보를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엑시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X 공간에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이 그래프의 순서를 그리는 것은 뭐 정해진 방법대로 무조건 그려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넣고 먼저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과정은 개인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나간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실습을 할 때도 이 과정대로 뭔가 그려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순서를 조금 정리해 놨는데 왼쪽부터 보면 사실 엑시스 공간을 처음 생성할 때
축이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의 범위도 0부터 1까지 설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항상 0부터 1까지 모든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축을 첫 번째로 생성하고 나면은 저희가 축 범위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민맥스 범위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민값과 맥스값이 각각 뭐를 가르칠지에 대해서 이제 레인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동시에 저희가 min max라는 걸 설정해 주지만 실제로 우리가 min max 전부를 다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min max가 꼭 항상 0,0 자리에 뭐 min 값이 오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대비해서 실제 우리가 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여기에 좀 필요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 범위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표현할 틱들도 같이 설정을 한다, 정의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X축이 어떤 값을 갖는지 Y축이 어떤 값을 갖는지 저희가 그래프만 봐서는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축이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지 Y축이 어떤 변수를 의미하는지를 축 이름으로써 명시를 해주면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 그래프가 어떤 건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저렇게 이제 두 개의 변수가 같이 혼재돼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두 변수가 낳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변화량이라든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텐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저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프 이름을 통해서 차트 제목을 통해서 저희가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정보들을 전달하고 나면은 그 오른쪽 제일 끝에 보이는 그림처럼 X축과 Y축 그리고 각각의 틱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차트 제목까지 완벽하게 이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런 네이버 금융 시장지표 홈페이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프가 한 어떤 그림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된 그래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공간은 이제 그 데이터 그 그래프의 전체 집합을 다루는 어떤 영역을 피겨라고 했고, 근데 개별 그래프가 다뤄지는 영역을 이제 엑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스 공간에 정의돼야 될 요소들 중에는 레인지, 플랫, 틱, 스케일, 내지는 틱 라벨 뭐 이 정도가 정의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그려 나가는 순서는 이제 축을 먼저 엑시스를 생성하면 축이 만들어지니까 그 축에 적절한 축의 범위를 설정해주고 축 범위가 설정되고 나면 표현할 틱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당 축값이 어떠한 그 변수인지 축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름도 적어주면서 해당 그래프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가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기본 구조를 톱파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앞서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뭔가 이제 엑시스라는 공간을 저희가 채워 넣을 건데 채워 넣기 전에 뭔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습 코드에는 빈 공간을 생성하는 코드를 다뤘지만 지금 현재 이 챕터를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이 빈 공간 생성하는 코드까지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저희가 생성을 했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생성 자체는 강의 후반부에 다루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뒤에 어떻게 생성하는지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좋습니다. 그때 이거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저희가 엑시스를 추가했을 때 그때 화면인데 그때 이제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축, Y축 모두 다 레인지가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엑시스 생성하면 자동으로 축이 생성되고 엑시스까지도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줘야겠죠. 레인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생성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습에서 이제 저희가 이 그래프에 어떤 적용을 했어요. 어떤 설정을 했는데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PLT 쇼를 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겨 자체를 다시 재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어떤 피겨라는 걸 아까 그래프의 집합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 피겨를 fig라는 저기 함수에다가 저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 저 변수에다 저장할 건데, 저 변수가 이제 다시 재호출이 되면은 저렇게 우리가 정의했던 피겨를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저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임의로 이제 0부터 1까지 설정이 되어 있던 걸 저희가 네이버 금융 시장 지표 그래프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범위의 축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틱이 3개밖에 없었지만 실제 이제 1년 뭐 정확하게 이제 연도를 한번 확인을 잠깐 해봅시다. 연도가 이제 8월 1일, 9월 2일, 10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달 단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잠시만요. 한 달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그 한 달 단위라는 거를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축을 조금, X축의 레인지를 조금 더 넓게 펼쳐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한 칸 한 칸에 대한 간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Y축에 대한 레인지를 설정해 줬는데, Y축은 비교적 이제 명확한 축의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00부터 1400까지 20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Y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자체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드는 방법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요. 그냥 Y축 값의 레인지가 있고 X축 값의 레인지를 이렇게 설정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하는 코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엑시스를 만들고 나서 그 엑시스에다가 set x lim이라는 저기 메서드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틱인데요. 저희가 이제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저희가 쓰던 범위가 막 2, 4, 6, 8, 12 아니었잖아요. 8월 1일, 뭐 9월 2일, 10월 2일 이런 데이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Y의 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명확하게 그 어떤 약적 변수로서 생성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XT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그런 틱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공간을 가리키는 259라는 그런 공간을 해당 라벨로 대체한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set이라는 어떤 그 앞 글자를 set이라는 걸 사용해서 set 그다음에 xtix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에 변경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2부터 8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8월 1일, 9월 2일, 10월 2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는 축 이름과 차트 제목을 설정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x 변수가 x축이 어떤 걸 의미하고 y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축의 이름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방법은 set x 라벨, set y 라벨 이런 값을 활용해서 실제 축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 이름까지 설정을 했다면 이 두 개의 변수가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이 그래프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가라는 내용을 저희가 차트 제목에 넣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제 차트 네임도 저희가 지금은 전달할 내용이 없으니까 차트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제 타이틀을 달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set title이라고 하는 어떤 메서드를 활용해서 정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실제 이제 X에 존재하는 그 그래프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정의해 감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만 받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네이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직접 받아와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맞는 그런 데이터의 구조는 아니겠죠. 데이터 값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플랫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컨텐츠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랫을 내가 어떻게 그려?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지 왜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플랫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아니라 플랫을 그림에 있어서 필요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이번 컨텐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플랫을 어떻게 그리냐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컨텐츠를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플랫을 그리는 거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챕터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구조를 만들면 이 위에다가 데이터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앞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이렇게 set 뭐 x림, set xy림, set xtx 그다음에 뭐 라벨도 설정할 때 set, 타이틀 설정할 때도 set 전부 다 셋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 한 번에 설정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어떤 정말 좋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걸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어떤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말씀하셔도 제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셋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사실 셋이라는 게 아까 봤듯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엑시스에다가 셋이라는 걸 적어주고 그다음에 그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값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이제 그 축의 범위를 정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뭐 타이틀도 정의를 해줬고, 그다음에 t 값도 저희가 259를 이 라벨로 교체한다라는 의미로 뭐 t 라벨스라는 값도 넣어줬고요. y 틱도 정확하게 넣어줬습니다. y 틱을 여기서 갑자기 넣은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각각의 엑시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0, 아까는 이제 0, 2, 4 이렇게 2단위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5단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0.0, 0.5, 1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 저희가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축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20단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안 나와요. 200단위로 올라간 형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20단위 맞네요. 네, 20단위로 올라간 형태가 안 나와서 이런 20단위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저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틱이라는 것도 들어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이는 그림처럼 실제 적용을 했을 때 y축 값이 1300부터 1420단위 범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설명해줬던 것처럼 그 8월 1일, 9월 2일, 10월 2일이라는 팁값도 명확하게 잘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축의 이름과 축의 이름들이 설정되어 있고 차트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비교하려고 일부러 두 개를 만들었고요. 실제 왼쪽은 적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s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설정하니까 오른쪽처럼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받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데이터 값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 이 그래프 위에 저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앞서 이제 처음에 소개해 드렸듯이 축의 이제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왜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데이터의 왜곡이 안 되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적절한 축의 범위를 잡아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코드를 통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핸들링하는 도구로서 이제 매플란립이라는 어떤 모듈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파이플랏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어떤 파이플랏이 아닌 그 매플란립으로도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 파이플랏일 때 저희가 노트북 환경에서 그래프를 바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플랏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이거의 약어를 별칭을 이제 PLT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각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파이썬에서 매플라립을 사용하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PLT라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PLT로 이제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사실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됐지만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습 콘텐츠다 보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사용할 내용들을 좀 불러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빈 공간의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빈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다 정도로 이 코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코드는 나중에 다음 챕터나 다음 컨텐츠에서 다룰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엑시스라는 공간이 이제 생성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변수명만 좀 보시면 여기 피겨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엑시스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 정도로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엑시스의 공간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그 엑시스 공간에 채워 넣어야 될 이제 그래프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축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그래프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 간다 정도로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PLT 쇼가 아니라 이 fig라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피겨를 다시 재호출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 코드에도 이제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적어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축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축을 먼저 넣는 방법을 좀 보시면은 아까 앞서 코드에서 살펴봤듯이 setXlim을 이용해서 실제 1부터 10까지의 1부터 10까지의 이제 범위 이게 민이고 이게 맥스 값이거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적어줘서 실제 이 범위를 생성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제로 돌려보시면 네, 이렇게 앞서 봤던 피겨랑 좀 다른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값에다가 저희가 실제 이 X축에 있는 2468이라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특정한 틱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8월 1일과 9월 2일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과 10월 2일보다는 간격이 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간격이 더 멀네요. 네, 간격이 더 먼데 잘못 제가 적었네요. 그러면 좀 바꿔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6으로 하면 여기 더 멀어지겠죠? 네, 간격이 조금 더 멀어진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간격을 조금 더 멀리 하고 여기도 조금 더 멀리 해서 조금 시각적인 차이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x틱으로 조절해서 라벨 넣어주는 이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이런 파트 설명할 때 다 다뤘던 내용들이라서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실습 코드를 공유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텍스트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름을 넣을 건데요. 저희가 X축, Y축에 대한 팁과 레인지를 정의를 했으면은 특히 이제 엑시스 라벨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축 이름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지표가 날짜인 거 알고 Y 지표가 시장 지표를 나타내는 레인지인 건 알지만 편의상 저희가 아직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X축 그리고 Y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전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이 차트 네임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아직 그래프가 값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 네임으로만 일단 정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넣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네이버 금융게트 데이터를 받아왔으면 그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x틱이라는 거를 임의로 0부터 1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줬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가 돼야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콘텐츠에 넣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은 적절하게 이제 틱을 설정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엑시스 1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플랫을 실제 그려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플랫이 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값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그려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이,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한 두 가지 공간을 이해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공간인 엑시스 X에 대해서 그 X의 그래프 구조를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담기 위한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실제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걸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도 좀 살펴볼 건데, 이제 이 코드도 사실 뒤에서 이제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다룰 콘텐츠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실제 이 콘텐츠에서도 조금 살펴볼 것은 그 피겨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담는 공간을 이번엔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두 개를 담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 피겨라는 공간 안에 이 엑시스가 지금 두 개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엑시스라는 말의 정의가 그래프를 담을 수 있는 그래프를 담는 영역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1과 2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1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랑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공간이 담겨 있는 공간은 피겨라는 공간 하나로 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피겨라는 걸 설명할 때 그래프의 집합을 담는 공간이다라고 설명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엑시스의 그래프가 담길 수 있는 거에 이런 식으로 피겨가 그거를 이렇게 모두 담아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겨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빈 공간이 이렇게 저희가 정의가 되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그 한 번에 정의하는 코드를 보여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set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저희가 적절한 아규먼트를 전부 다 정의를 했습니다. y틱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위에서 봤을 때는 0과 0.5, 1 이렇게 축 범위가 y축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y틱 값을 설정해 주면서 세 개의 틱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넣어준 개수만큼 데이터로 틱이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설정을 해줬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set x 틱 설정할 때 이 틱 값이랑 라벨 값을 파라미터로 키워드 파라미터로 따로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셋 할 때는 x틱 라벨스라고 해가지고 라벨을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셋 메서드를 활용하면은 어, 바로 이렇게 한번 하나의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엑시스 공간에 이 세팅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해당 데이터 플롯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실습 컨텐츠를 통해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시각화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시각화의 기본 구조를 살펴본 이유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를 담기 위한 어떤 시각화 공간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이번 컨텐츠를 배웠던 거고요. 이런 어떤 네이버 금융에서 보이는 이런 시각화 데이터에서 시각화 그래프에서 부가적인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에 집합이 들어가는 피겨라는 공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 개별 그래프가 담기는 그 영역인 X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영역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이 X라는 영역에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요소들은 플라, 틱, 그다음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틱 라벨, 그다음에 레인지, 축의 범위, 그다음에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그 레인지의 그 스케일 값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리니어나 로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저런 요소들을 그려 나가는 건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그려 나가는 방법은 저희가 엑시스라는 공간을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축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축 범위도 0, 1 사이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 일단 엑시스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바로 축 범위와 t 값을 설정해 주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축에 어떤 변수가 담기는지 그 이름을 정의를 해줬고요. 마지막 y축도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어, 적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엑시스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실제 이 그래프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정의해주기 위해서 차트 제목까지 정의를 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코드로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살펴봤고요. 뭐 빈 공간 생성하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빈 공간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예, 이런 빈 공간에다가 저희가 이런 X 공간에 뭐 범위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틱과 라벨 값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과 축 이름, X축 이름, Y축 이름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준비된 데이터에 플랫을 그리는 과정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도 빈 공간 생성하기랑 똑같이 우리 본 컨텐츠에서 좀 메인으로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제 X 공간 1번과 2번을 나눠 놨고요. 실제 이제 셋 함수를 통해서 X림, Y림, 타이틀, X라벨, Y라벨, X틱스, X틱스 라벨, Y틱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서 실제 한 번에 데이터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뭐 X1과 이제 차트 네임으로 바뀌었죠. 차트 네임으로 바뀐 이 두 개의 어떤 엑시스 공간을 비교해 보면 X 공간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한 번에 적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버전과 그래프를 그냥 넣었을 때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저희는 보통 이제 뭐 이런 첫 번째 X 공간 같이 그냥 공간 신경 안 쓰고 데이터에 플랫 달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뭐 SNS 시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리는 것보단 좀 더 명확하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제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공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기본적인 요소를 정리하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플랫을 이제 그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 플랫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습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라인 플랫이 바로 그려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은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요약을 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꼭 필요한지는 이해를 하고 시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좀 컨텐츠로서 실제 어떠한 피겨가 있을 때 그 피겨의 내용에서 엑시스를 여러 개 다루는 방법, 그리고 아까 뭐 빈 공간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들을 좀 잘 복습을 해주셔야, 그리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다음 컨텐츠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복습해 주시는 걸 좀 요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